클릭 감사합니다. 선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심화되는 부부위기, 부부갈등,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비결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란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 동시에 먼 사이죠. 그리고 알다가 모를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생명과 같은 존재이자 생명을 나누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늘 친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간암과 간경화로 인해서 사실상 사망 상태에 있을 때 가족, 특히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등졌을 사람이라 부부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을 더욱더 애틋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는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고 사소한 말다툼이 갇힌 공간에 있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더 자주 말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서 중국, 프랑스, 미국 등 할 것 없이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해서 전년 대비 약 평균 30% 정도 증가한 것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재택근무로 인한 부부 접촉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이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이른바 코로나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후지티비 등 일본 언론을 정확히 본다면 코로나 이혼이 늘어난 핵심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부부가 서로 맞대는 기회가 증가한 것이 꼽히게 되겠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근무시간 감소 등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점, 아이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육아 피로가 증가하는 점들도 이혼을 부추기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후지TV는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부인이 집안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과다한 스트레스로 부인과 화를 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 말대꾸를 하게 되는 등 경우에 충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온 가족이 새끼를 다 해결해야 하는 것도 부부 간의 갈등의 요인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갈등이 여러 가지로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함께 하는 시간이 의외로 얼마 되지 않는데요. 대부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 또는 은퇴와 퇴직으로 인해서 부부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잠재된 갈등이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갈등과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는 성격 차이가 되겠는데요. 사실 성격 차이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같은 성격은 쌍둥이도 불가능하죠. 어쩌면 부부는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부부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인 사유가 될 텐데 경제적으로 쫓기게 되면 인생이 매우 험악해집니다.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정의 울타리를 어떤 경우에도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생활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할 때라든지 또 사업을 할 때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한다든지 최소한의 생계비가 위협받는 경제생활을 결단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단합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중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가족간의 위기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절 직후 이혼이 급증했다는 뉴스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자, 기사를 좀 보고 가죠. 일 외출 자제 부부싸움 늘어 코로나 이혼 신조어도 이렇게 있죠. 코로나 이혼 신조어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좀 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 당연히 증가하고 코로나 이혼이란 말까지 생겨난 상황입니다. 자,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원격 근무를 하게 되고 7살 된 딸도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족이 모두 거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내는 지금까지 잘 됐던 가사 분담도 도움이 대상이 되고 있고 외출하지 않으니까 대화도 없어서 꽤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불평을 토로하는 트위터도 많이 검색되는데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입이 줄고 말싸움만 하고 있다. 남편이 소수만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괜찮다면서 가는데 받은 위기 인식에 실망스럽다는 등이 나옵니다. 한 부부 상담센터는 코로나 발병 심화 이후 상담 건수가 20% 정도 증가했고 사회적 위기를 계기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막기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숙박업체까지도 생겨났다고 그러는데요. 숙박업체는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집 밖으로 지내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방을 내놓았는데 주로 30대부터 50대까지가 이렇게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다른 데도 비슷한데요. 한국도 그 전체 상담 건수가 이제 1월에 26%에서 2, 3월에는 40%까지 늘어났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원만한 관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코로나 확산에 부부 갈등 커진 일본, 이혼 늘어날 조짐인데요. 이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거니까 우선 일본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혼에 관한 글이 눈에 띄기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토하는 아내들이 그리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여성은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안에 돌아다니지만 손을 씻지도 않고 부엌 일을 할 줄도 모른다면서 이번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까? 나는 모든 걱정을 떨쳐내고 싶다라고 적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뭐 35% 정도가 이혼이 있고 미국은 이보다 높아서 좀 높지만 어쨌든 신혼여행 떠나서 이제 떠나다가 말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한다는 나리타 이혼이라는 용어도 있고 어쨌든 이혼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로 집안이 곧 직장이 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부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집안일을 같이 하는 노력과 자세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관계도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이고 그 모범 사례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지켜야 될 금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처럼 부부도 금도와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베푸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기본은 큰 틀에서 부부관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 사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만일에 방이 허용된다면 각자 방을 사용하고 없다면 가구 등을 이용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서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퇴 후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될 좋은 수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끼 정도는 따로 먹기가 되겠는데요. 남자는 가능하다면 밖에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식사 한 끼 정도는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에 오래 머물게 되는 환경이라면 가급적 밖에 행사를 많이 만들고 취미 활동도 밖으로 만들고 점심은 어떻게든지 밖에서 한 끼 정도는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애완동물을 기른다든지 식물 기르기, 또 글쓰기나 또 만들기, 공작 같은 거 각자 취미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과 예의를 지키자는 건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달아보면요, 싸우더라도 최소한 상대의 급소라든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 최소한 넘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는 어떤 것도 서로 용인이 되지만 조금만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그 나쁜 사이에 선을 넘는 비난이라든 행동은 크게 문제가 되는 법인데요. 부부 간에 선을 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 만일 한 번 넘었다면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그것을 스스로 질책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또 반복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에 대한 선을 넘은 것이고 이는 파국으로 가는 도팽열차가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되고, 상대를 인정한다면 선을 넘는 일은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양도해서는 안 될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대의 장점과 고마운 점을 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더욱이 한때 좋아서 만나서 부부가 된 사이라면 당연히 좋은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장점을 늘 기억하고 높이 사고 고마워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한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머지않는 장래에 세상을 떠나야 되고 또 헤어질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서로 고마워하고 잘못이 있거든 완전히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진심을 담은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상대를 고마워하고 인정하는 표현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아도 좋으니까 진심을 담는 사랑과 고마워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일상 대화에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하자는 것이죠. 너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시에 상대를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을 습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약하면요, 행복한 부부란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 더욱더 잘해내야 합니다. 위기 때 빛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요.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할 때, 병들고 외로울 때 함께하는 부부야말로 진정한 부부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공경에 처하게 될 행동과 자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든지 가족의 울타리 범위를 침범한 그런 사업과 경제, 또 경제의 최소를 벗어난 그 취미생활이라든지 각종 사치, 과도한 지출들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하지 아니라 금지해야 되겠죠. 앞으로 갈수록 어려운 경제 환경,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가족 간에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자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또한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더욱더 배려하고 인생 최대의 사랑은, 행복은 사는 동안 부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의 인생의 여행과 추억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